자, 일단은 시작을 해볼 거고요. 혹시나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1대1이니까요. 조금 일찍 더 끝낼게 한 10분 정도. 자, 일단 2단원. 자, 2단원 제목은 일단 확률이고, 우리 채원이야?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2의 눈이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이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쵸, 6분의 1이죠. 예, 그 아가씨는 확률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용어 공부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보면은 이제 시행이랑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자, 시행은 이제 뭐냐면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거 일단 그대로 먼저 읽어보면,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정해지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 했는데, 자,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 그냥 이거예요. 주사위가 있어요. 그걸 던졌어요. 이게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시행했다. 이 시가 처음 시자고 이 행이 행동할 때 행자. 그러니까 처음 내가 뭔가 행동을 한 거야. 그랬을 때 이제 표본 공간이라는 이제 새로 처음 보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표본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설명 보면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의 집합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제 주사위를 던졌어. 그럼 그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1, 2, 3, 4, 5, 6.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한 거를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어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원소나열법으로 하는 걸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집합이라고 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이제 적혀 있긴 한데, 그냥 쉽게 또 얘기해 주면 이거예요. 주사위를 던졌더니 2의 배수의 눈이 나왔대요. 그게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쓰면은 2, 4, 6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 이게 사건이야. 근데 이건 앞서서 우리 그 합의법칙, 고배법칙 할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 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근원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소의 개수가 1인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표본 공간은 적어놨다시피 1, 2, 3, 4, 5, 6이라고 쌤이 저 앞에 적어놨잖아. 근데 이제 그거에 근원 사건을 구해봐 라고 하면은 이렇게 원소 하나짜리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리고 전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그냥 이퀄 진짜 전체 집합이 뭐라고 돼 있어? 표본 공간 자체 집합이라고 돼 있지. 근데 표본 공간이라는 게 우리 전체를 뜻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얘랑 이거는 필기해 두시면 돼요. 얘랑 표본 공간이랑 같은 거예요. 이 친구랑 표본 공간이랑 같은 거다. 그럼 공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게 같은 걸로 공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집합.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7번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면 되는데,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앞에서는 합의법칙이라고 이제 배웠었죠. 근데 이거를 A와 B의 합사건, 그러니까 확률에서는 합사건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곱사건이라고 부르겠다. 우리 동시에 일어나면은 이제 고배법칙을 이용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자, 요 세 번째 게 이제 중요해요. 요 세 번째 게 중요한데,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와 B는 배반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요. 그럼 사건 A가 이제 2의 배수가 나온 거야. 그럼 2, 4, 6이죠, 이렇게. 근데 사건 B가 5의 약수였던 거야. 그럼 1하고 5지. 그럼 둘이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걸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필기해두자. A와 B에 동시에 일어나는 게 없는, 즉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를 이제 배반 사건이라 불러. 우린 이거를 1학년 때 세 글자로 서로서라고 배웠어. 그러니까 두 사건이 겹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는 게 좀 더 받아들이기 편할 거야. 그리고 네 번째도 이제 중요한데, 사건 A에 대해서 A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A의 여사건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합으로 표현하면은 A 여집합을 뜻하는 거야. 같은 말로는 여집합이죠. 여집합.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뭔가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집합이랑 많이 연결시켜서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배반 사건은 서로소, 여사건은 여집합이라고 이제, 그래서 많이 쓸 때가 이제 우리 전체 빼기 부정할 때 있죠. 또 청개구리 짓 하는 거. 그때 이제 여집합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여사건이라고 많이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 이제 그래서 집합으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방금까지는 용어를 배웠고,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가 크게 뭐 배우냐면 수학적 확률, 그러니까 수학에서 쓰는 확률, 그리고 통계적 확률,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이제 기하적 확률. 이건 아마 내신 때 아마 할 것 같아요, 겨울방학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거랑,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독립시행 확률, 이렇게 여러 가지 확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큰 틀이 수학적 확률. 그래서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 이 멘트가 되게 어려워. 자, 우리가 어떤 시행에서, 그러니까 뭘 했어? 근데 표본 공간 S에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일단 PA라고 적어요. 이 P가 뭐냐면 확률이란 뜻이거든. 근데 아마 채원이한테 내가 확률이 들어가는 영단어가 뭘까, 확률을 뜻하는 영단어가 뭘까라고 하면 10중 8구 퍼센트를 생각하죠. 네, 퍼센트가 아니고 그 프로버빌리티. 프로버블리가 그 이제 부사로 아마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 그걸 명사형으로 이제 바꾼 거거든. 가능성. 그래서 확률이라는 뜻으로서 PA라고 하고, 그 다음에 PA는 다음과 같이 일단 정의가 된다고 돼 있는데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자, 이제 이 멘트를 이해해야 돼.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에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된대. 자, 이거를 쌤이 막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자, 예시로 4면체 주사위가 있다고 칠게. 근데 그 4면체 주사위 각 면에는 1, 1, 2, 3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럼 주사위를 던졌어.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표본 공간을 이제 구해보잖아? 그럼 표본 공간은 뭐였어? 전체 집합으로 쓰자고 했었죠.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1, 2, 3이라고 쓸 수 있죠. 우리 중복된 거는 한 번만 쓰는 거잖아, 집합에서는. 그러면 이때 근원 사건을 이제 구해보잖아? 그럼 1, 2, 3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 얘기를 했어요. 근원 사건까지 얘기를 했어.
근데 뭐래?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는 데 있지. 그럼 이제 이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3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를 이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가 4면체 주사위에 있는 면이 4개가 있잖아. 근데 3이라는 거는 한 면밖에 없지. 그럼 그걸 가능성을 수치화시켰을 때 4분의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죠. 4개 중에서 3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2도 마찬가지로 어때? 4분의 1이지. 그럼 2와 3이 일어날 가능성은 서로 같지. 근데 1은 2개가 있죠. 그럼 4분의 2잖아요, 얘는. 일어날 가능성이 기대 정도로 체크를 했을 때. 그럼 4분의 1, 4분의 1이가 어때? 여긴 같은데 여긴 다르지. 이러면은 쓸 수 없다는 거야, 이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은. 오케이? 자,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너는 아마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채원아,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일어날 확률은, 1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일까요? 약분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보세요. 느낌 가는데. 저 주사위, 저 4면체 주사위. 4분의 2지. 사실 채원이 너는 수학적 확률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수학적 확률을 이 상황에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연스럽게 답을 얘기했고 그 답이 맞는 답이거든요. 그럼 그 말은 수학적 확률을 쓰게 됐다는 거잖아, 결국. 그치? 그럼 그 수학적 확률을 지금 조건이 안 맞으니까 이걸 가능하게끔 바꿀 거야. 어떻게 이제 바꾸냐면, 그러니까 수정을 하는 거죠. 4면체 주사위가 1, 1, 2, 3이라고 했을 때 저 1을 다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일이지만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표본 공간을 다시 적어보면 1A, 1B, 2, 3이라고 적을 수 있지. 그럼 이거를 근원 사건을 표현하면은 아이고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럼 아까 왼편이랑 차이가 뭐야? 중복된 거는 한 번밖에 안 쓰자라 해가지고 1을 한 번밖에 못 썼는데 지금 오른쪽에서는 1을 구분함으로써 이제 근원 사건이 이제 중복된 게 없이 다 써졌죠. 그러면은 각각이 등장할 가능성을 체크해 보자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로 동일하지. 그러니까 이게 다 같아졌기 때문에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제 수학적 확률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NS분의 NA라고 되어 있는데 이 NS는 이제 원소 개수 말하는 거거든. 근데 이 S가 지금 위에 적혀 있다시피 표본 공간이라고 적혀 있지.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 분해. 그리고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럼 아까 채연이 너한테 질문했던 거 다시 돌아가면은 4면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등장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을 때 4분의 2라고 답했죠. 그럼 그 4는 표본 공간에 해당하는 4. 그 4가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 표본 공간, 보라색을 보면은 요 표본 공간 안에 1이 몇 번 들어있지? 2번 들어있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1의 눈이 나와야 되는 거였잖아. 그럼 1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2. 이렇게 수학적 확률로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내용까지 이해됐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매 문제마다 체크하면서 풀면은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자면 이 지금 쌤이 잘라놓고 밑줄 쳐져 있는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라는 이 멘트 있죠? 이걸 간단하게 같은 것도 다르게 봐요. 다르게 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있어요. 다 다르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어. 그 6면체 주사위를 던졌어. 그럼 거기에 적혀있는 숫자들은 다 어때?
그럼 수학적 확률 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끝난 거야. 근데 방금 예시처럼 똑같은 게 있어. 그러면은 다 다르게 보자는 거. 또 예를 들어볼게. 빨간색 공 3개가 있고, 이건 예시야. 파란색 공 2개가 있어. 근데 여기서 1개를 뽑을 거야. 그랬을 때 빨간색이 등장할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은 빨간색 공 3개라고 했으니까 빨간색 공끼리는 원래 구분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똑같은 공이잖아. 근데 우리는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땐 다 다르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공끼리 다 다른 거예요. 파란색 공끼리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표본 공간을 찾으면 전체 몇 개죠, 공이? 5개니까 분모가 5가 되는 거야, 일단. 그 중에서 우리는 빨간색 공을 선택하고 싶은 거지. 그럼 빨간색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어? 다 다르니까 이 공 뽑을 수도 있고, 요 공 뽑을 수도 있고, 요 공 뽑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3가지. 이렇게 이제 수학적 확률을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웃진 않을 거예요. 갑자기 진지하게 웃긴 건 아니고 하니까 잠깐 내 모습이 좀 이상해서. 문제 같은 거 풀 때 사실 이 말을 배우지 않았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해하고 풀어요. 뭐 같든 말든 그냥 막 푼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겨울방학 되고 이제 배우고 뭐 문제 더 열심히 풀고 개념에 대해서 조금 뭔가 숙지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에서 확 막혀버려요. 어떤 식으로 풀어버리냐면은, 선생님 답은 2분의 1 아니에요? 자, 뭔 말이냐면, 선생님 어차피 빨간색, 파란색 둘 중 하나에서 내가 하나 뽑는 거니까 결국 빨간색, 파란색 종류 2개니까 2개고요. 나 빨간색 뽑고 싶으니까 빨간색 나오는 경우에서 1가지잖아요. 그냥 빨간색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친구가 정말 간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상한 생각은 아니거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이야. 근데 다만 그거는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전혀 이제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이란 걸 할 때는 이 지금 같은 공으로 들어있는 얘네들끼리도 전부 다 다르게 보고 접근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주저리 길었지만 결국 다 다르게 말해. 이게 결론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을까요? 자, 그리고 3번째로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통계적 확률 일단 보자. 어떤 시행을 n번 했을 때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rn번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랬을 때 이 n이 충분히 커짐에 따라, 자, 여기 상대도수라고 너가 중1 때 배웠던 말이 있거든요. 이 상대도수는 뭐냐면요, 이거 확률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도수라는 게 그 전체 이제 비중 중에서 상대적으로 몇 번 등장할까, 이게 상대도수거든. 근데 방금 말한 멘트가 사실 확률이랑 똑같아. 네, 그래서 확률이랑 같다라고 생각해도 문제 없고요. 그래서 상대도수 보면 n분의 rn이라고 돼 있잖아. n이 전체잖아. 그리고 rn이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라며. 네, 그럼 경우의 수인 거잖아요, 사실상. 그게 일정한 P에 가까워져 있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자, 요 멘트 또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쉽게 얘기할게요. 졸라 많이 하면요, 그걸 그냥 확률로 하면 돼요. 자, 그걸 다시 이제 구체화 시킬게요. 내가 야구 선수예요. 공이 1000번 날라갔어요, 나한테. 근데 내가 300번을 쳤대요, 공. 1000번 중에서. 그럼 1000번이라는 건 뭐예요, 일단? 엄청 많죠? 충분히 크죠? 그리고 그때 내가 공을 쳤을 때 300번을 쳤대요. 근데 물어봤어. 공을 칠 확률을 물어봤대. 그럼 뭐야? 1000번이라는 숫자는 충분히 많으니까 그냥 1000분의 내가 쳤다는 횟수가 300번이었잖아. 그걸 분자에 300이라고 하는 거야. 1000분의 300.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거 통계적 확률이란 건 졸라 많아? 그럼 그걸로 확률 만들어. 가, 끝이야. 별거 없죠. 그리고 여기에 없는 기하적 확률,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정에서 지금 학교에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서 이제 겨울방학 때는 설명을 하긴 할 건데, 기하적 확률이란 건 뭐냐면 그 확률을 넓이분의 넓이로, 도형분의 도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기하적 확률이냐면, 뭐 필기할 건 없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양궁할 때 이 관역판. 이 관역판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 반지름이 3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중에서 내가 요 관역판에 맞출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이때는 기하적 확률로서 분모가 전체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지름은 3이었으니까 9파이가 전체 넓이겠고, 그리고 분자는 내가 원하는 곳에 맞출 넓이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지름 망했다. 여기 지울게요. 잘못했군요. 여기 반지름 1이에요. 아, 왜 이래? 뭐야 이건 또? 여기 넓이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분자는 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9분의 1 이렇게 쓰자는 게 기하적 확률이에요. 뭐 넓이분의 넓이로 풀고 있죠. 아니면 어떤 식으로도 얘기하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도형이 아니라 내가 학교에 지각하지 않을 확률, 뭐 이런 거 구할 때도 기하적 확률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뭐 교육과정상에서는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기하적 확률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확률의 기본 성질이란 게 이제 뭐냐면, 우리 확률이란 거 아까 잠깐 그냥 넘어갔지만 PA 이렇게 쓴다고 했거든. 그럼 이 친구도 결국 어떤 값으로 등장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값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거야. 뭐 사칙연산 이런 거 알아보는 건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 확률이니까 분수 형태로 당연히 나오겠지. 괜찮아.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몇이라고 우리가 그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까요? 안 일어나. 0. 무조건 100% 일어나. 1. 넌 알고 있네요. 그럼 이거 끝난 거예요. 0하고 1 사이로 답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답이 나왔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음수가 나왔다. 아니면 1을 넘어갔다. 그럼 120%인가요? 뭐 이런 거 말고요. 답이 틀린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거리번 얘기했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1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0. 이러면 확률의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다 마무리가 돼요. 자, 우리가 배운 거 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시행, 표본공간,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사건, 고사건, 합사건 뭐 이런 것들. 근원사건.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에서 중요한 거는 같은 것도 다 다르게 봐요. 그리고 세 번째,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은 졸라 많이 했어? 그럼 그걸로 확률 만들어. 그리고 네 번째, 확률의 기본 성질. 확률은 기본 0하고 1 사이로 결정이 된다. 라는 거. 자, 여기까지 막 딱히 막히는 건 없죠.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바로 가볼게요, 이제.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거를 이제 한 거야. 뭐 수학적 확률이든 통계적 확률이든 그걸 이용해서 구하는 연습을 한 거고, 구하는 개념을 배운 거고, 이제는 그 구한 확률을 가지고 더한다든지 뭐 하물며 뺀다든지 이러한 덧셈 정리에 대해서 할 건데, 그때 덧셈 정리에서 할 때는 이 식을 이용하면 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식이죠?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집합에서 합집합 공식이죠. 네, 끝이. 그래서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합집합을 이용해서 해라. 그러니까 A라는 확률 찾고 B라는 확률 찾고 그 다음에 둘의 교집합을 이제 빼줘. 왜냐면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우에서 하는 거랑 똑같다. 근데 특히 배반 사건이면은 배반 사건은 아까 말했다시피 겹치는 게 있다 있어 없다 있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서요. 둘이 겹치는 게 없는 거. 그래서 배반 사건이면은 이 값이 0이겠지. 겹치는 게 없는 거니까. 그래서 뒤에 뭐 있어? 뺄 게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거예요? 1부터 맨날 쌤이 얘기치 하는 거 50까지 적힌 카드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한 장을 뽑을 건데 그때 너무 큰 숫자 같아. 12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찾으래. 그럼 우리 어떻게 해? 12배수 찾죠? 13배수 찾죠? 겹치는 게 있나 없나 확인해보죠. 근데 50까지에선 둘이 겹치는 숫자가 없죠. 그러니까 이 둘이 배반 사건인 거예요. 뺄 게 없는 거지. 그럼 그때 뭐해? 그냥 더하기만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사건 확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정말로 많이 쓰게 될 건데 이게 그 전체 빼기 부정. 1학년 때는 이제 청개구리 짓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확률로 이제 이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근데 확률에선 전체를 뜻하는 숫자가 앞에서 얘기했거든요. 1이에요, 1. 그러면은 필요 없는 걸 빼는 거잖아, 청개구리라는 게. 그러니까 청개구리라는 게 오히려 이제 문제에서 원하지 않는 반대되는 걸 찾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은 걸 A라고 했을 때 1 전체에서 A라는 확률을 빼주면 된다. 그러니까 전체 빼기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6건이에요. 근데 이 6건이 되게 이러고 설명이 끝이거든요. 근데 그 6건이라는 게 문제를 풀 때, 아, 내가 6건을 써야겠다 라고 느끼는 게 사실 어려워서 이 6건의 확률이 어려워요. 왜냐면 문제에서 6건 쓰세요. 안 나와요. 전체 빼기 부정 당연히 기억이 잘 안 날 텐데 우리 경우의 수든 집합에서든 그거를 배울 때 선생님이 막 엄청 주저리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그때 당시 문제에서도요 딱히 막 전체 빼기 부정하세요, 여집합 구하세요 이런 말 안 나왔었어요. 그냥 우리가 문제 보고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판단을 했었냐면 일단 단어가 있긴 했었어. 적어도 뭐 이상, 뭐 이하라든지 그런 거나. 근데 가장 쌤이 너네들한테 많이 얘기했던 게 케이스가 너무 많이 나올 때. 그랬을 때는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기초니까 어차피 쌤 수요일하고 금요일을 통해서 자세하게 또 이제 문제 풀면서 얘기할 거거든. 그래서 요것만 체크해주면 되죠. 아까 선생님이 말한 거 적어도 뭐뭐 이상, 뭐뭐 이하, 뭐뭐가 아닌 이런 확률을 이제 구하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됐을 때 일반적으로 여사건을 사용을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반드시는 아니에요. 반드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고 바로 여사건 돌려버린다. 여사건으로 푼다. 그건 낭패 볼 가능성이 높아. 특히 고3 됐을 때는. 막상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고 케이스 나눠보니까 몇 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했을 때 케이스가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케이스를 잡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은근 많아요. 고3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인 생각, 그러니까 우선순위긴 우선순위다. 근데 너무 맹신하진 마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또 덧셈 정리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확률의 절반이 끝나요. 참고로 딱 여기까지 내용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용입니다. 중간고사. 그럼 이제 두 개가 남거든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랑 지금 오늘 문제를 하나도 안 풀고 개념만 하고 있으니까 되게 지금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아무래도 경우의 수처럼 막 그렇게 길게 설명이 안 되거든, 얘 자체가. 그래서 아마 수요일하고 금요일 걸쳐가지고 쌤이랑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수요일에는 쌤이 이제 한 유형씩 이렇게 풀어준다든지, 그리고 금요일에는 나머지 문제를 한번 연습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일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수업한 지 30분밖에 안 됐어요. 자, 우선은 단원적으로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보시면 조건부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참 지금부터 하는 거는 수학적 확률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이 가장 메인 틀이에요. 이 조건부 확률이란 건 확률을 구하긴 구할 건데 조건을 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 자, 이거 채훈이 이건 좀 필기 좀 해주자. 여기 좀 위쪽 공간도 많이 활용하시고. 자, 선생님 표 하나를 그려 놓을게요. 가장 많이 쓰이는 예시 중에 하나인데, 자, 어느 학교 1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100명의 학생이 있어. 근데 이제 안경을 낀 사람과 안경을 안 낀 사람에 대한 인원수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여기는 합쳐서 써주시면 70, 40, 60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야. 100명 중 한 사람을 뽑았을 때 100명 중 한 사람을 뽑았을 때 안경 낀 여학생의 확률을 구하래요. 미안하다. 멘트 잘못 쳤다. 여기를 지워주세요. 안경 낀. 여기 이렇게 찍찍 해주시고. 뽑았을 때 옆에 있죠. 뽑았을 때 안경 낀 학생이 뽑혔을 때 이렇게 적어주세요. 적으세요. 자, 다시 100명 중에서 한 사람 내가 뽑았어. 근데 그게 안경 낀 사람이었대. 근데 그중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래. 채원아 틀려도 돼. 그냥 편하게 몇 분에 몇일 것 같아요? 느낌이? 자, 40분의 3이? 10분의 3이요? 네, 안타깝게 땡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안경 낀 학생이 뽑혔대죠. 그러니까 조건을 단 거예요. 100명 중에 한 사람 뽑혔는데 안경 낀 학생이 오늘 뽑혔어. 근데 그 중에서 여학생의 확률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몇 번 해주실 것 같아요? 안경 낀 학생인데 그 중에서 여학생. 그치,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우리가 100명 중에서 뽑았다고 치면 분모를 우리가 100명으로 잡잖아. 전체 표본 공간이니까. 근데 그 표본 공간이라는 그 100이 안경 낀 학생으로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달아서 전체 집합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이게 조건 확률의 특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에서는 그냥 100명이었으면 100인 건데, 조건 확률에서는 조건을 담으로써 분모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0분의 30, 즉
4분의 3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해를 했으니까 책에 나와 있는 공식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그럼 공식화를 시키게 되면은 안경을 꼈다를 A라고 할게요. 옆에 이렇게 적으세요. 안경 안 꼈다를 A 여집합이라고 할게요. 그 남학생을 B라고 할게요. 여학생을 B의 여집합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 4분의 3이라고 구했던 거로 돌아오면요. 이 4는 40명, 즉 안경 낀 학생이죠. 그래서 PA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PA분의 우리가 원하는 분자는 요 30 얘 말하는 거지. 근데 이 A는 뭐니? 이 30은 뭐냐면 A도 만족시키고 B의 여집합도 만족시키는 거지. 동시에 만족시키지. 그래서 분자에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보면은 이렇게 PA라고 해서 전체 집합이 아니고 A라는 집합으로 축소가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한 번 더 간단하게 해가지고 뭐라고 이제 앞으로 표기를 많이 하냐면 P 분모가 지금 A야 B의 여집합이야? 그걸 뒤쪽에다가 쓰시고 B의 여집합 앞쪽에 써서 읽을 때는 P B의 여집합 바 A라고 하시면 돼요. 바라고 읽어요. 바 막대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네? 자, 그래서 이제 조건방을 한번 설명 보면요. 표본 공간 이제 S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맞춰서 B가 일어날 확률을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 확률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A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A라는 상황 속에서 B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거를 다음과 같은 기호로 나타내고 다시 문장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A라는 상황 속에서 B라는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A라는 상황 속에서 B를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식이 표현이 된다. 오케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확률의 곱셈 정리는 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갖다 버리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내신할 때도 쌤이 얘기를 안 합니다. 영양가가 없는 개념이라. 잠깐 큰일 났다. 오늘 문제까지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건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이게 독립과 종속이라는 건데 방금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배웠잖아. 자, 일단 독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아마 친숙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독립은 차원이가 꿈꾸는 건가요? 아니면 별로 꿈꾸지 않나요? 집이 좋으신가요? 독립을 원하지 않으신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죠. 남한테 영향을 안 받고 나 혼자 자립적으로 이제 사는 거를 독립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 수학에서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 표본 공간 S에 두 사건 A, B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A가 일어날 때 그때 B가 일어날 확률을 찾아봤는데 다시 A가 일어났어. 그 속에서 B를 볼 거였어. 근데 A라는 그 애가 B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야. 원래 기본적으로 여기 위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100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안경 낀 학생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안경 낀 학생 중에서 여학생이라고 했을 때 여학생을 결국 찾을 때 원래 여학생은 70명이잖아. 근데 뭐야? 안경을 꼈다라는 그 상황 때문에 상황 속에서 본 거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30명을 센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건 확률은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한테 영향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특수하게 영향을 안 받은 거예요. A라는 상황 속에서 봤는데 영향을 안 받은 거야. 그런 걸 이제 우리는 독립이라고 하고,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다시 B 바이 A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얘를 해석하면 이거야. A라는 상황 속에서 B라는 확률을 이제 구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B는 A의 영향을 안 받아. 독립이에요. 그럼 즉 어떻게 되는 거냐면 B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A의 영향을 안 받고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대표적으로 뭐냐면 대표적인 상황이 주사위예요.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를 3번 던졌어. 3번 던졌는데 2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찾으래. 그럼 3번 던지니까 한 번,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던질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2의 배수의 눈이 안 나왔어. 그럼 두 번째에서는 2의 배수에 나올 확률이 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죠. 똑같죠. 즉, 첫 번째 주사위에서 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를 할 때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영향 안 받지. 이걸 독립적인 상황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한번 이해됐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우리 아까 표에서 안경 그 문제 한 것처럼.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종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속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대충? 그쵸. 되게 정석적인 대답이거든요. 어디에 속해가지고 거기를 따르는 거. 저 종이 따를 종자고, 속이 속하다 할 때 그 속자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가지고 따르는 거죠. 독립이랑 완전 반대 의미죠. 그래서 종속일 때는 아까 쌤이 독립에서 얘기했던 이식이 성립하지 않을 이거를 이제 종속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세 번째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처음에 독립이란 걸 배우면 뭘 많이 하냐면 독립일 조건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요. 야, 이거 독립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어떤 식을 만족하면 독립이 되는 거냐면, 우리 조건부 확률 아까 식 했을 때 P, B 바 A라고 한다면 PA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A랑 B가 동일은 뭐야? A라는 상황 속에서 B라는 확률을 구할 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B가 그대로 튀어나오는 걸 독립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양변에 PA를 곱하게 되면은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라고 쓸 수 있어요. 즉, 요 식에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게 되면은 A 교집합 B를 했는데 PA랑 PB를 곱한 거랑 결과가 같았어요. 그러면 이때는 두 사건이 독립이다 라고 결론을 앞으로 내리겠다는 겁니다. 정의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부수적인 거를 좀 정리하게 되면은, 이거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할 거야. 이 참고가 참고라고 적혀있긴 한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 동그라미 2번의 별표를 좀 쳐주시고요.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면요, 보시다시피 막 여집합이 들어가죠. 여집합이 있어도 독립이란 소리예요. 이거는 이따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왜냐면 문제 봐야지 바로 이해되거든요. 자, 여기가 독립과 종속에 대한 개념 얘기를 해봤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단은 마지막 개념입니다.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에서 뭐였어? 이거는 독립이야 라는 정의를 배웠어. 그럼 독립인 상황이 왔어. 이제 독립의 정의 통해서 독립을 봤으니까. 그럼 이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독립시행이라는 것부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독립시행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시행을, 자, 핵심이에요. 어떻게 반복한대요? 여러 번 반복한다는 거. 어떤 시행을. 그랬을 때 각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이를 독립시행이라고 한다. 착할 필요 없어요. 자, 어떤 거였냐? 아까 쌤 얘기했어요. 주사위를 3번을 던졌어요. 근데 2의 배수의 눈이, 아니 이렇게 얘기하자. 다시 주사위를 3번 던졌어. 그럼 처음 던진 거, 2번 던진 거, 3번째 던진 거 다 이렇게 어떤 값이 나왔다고 쳤을 때 첫 번째 뭐가 나왔어? 그럼 2번째 던졌을 때 첫 번째에서 뭐가 나왔든 말든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죠. 주사위이기 때문에. 이런 걸 독립시행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독립시행이라는 건 어떤 시행을 여러 번 했을 때 그 1회, 2회, 3회 각각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이런 걸 독립시행이라고 부르고, 괄호 2번에 그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 적혀 있거든. 자, 그거는 쌤이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예시돼 있죠. 봐보자. 어떤 시행에서요? 그러니까 뭔가 시행을 했어. 뭐 주사위를 던지든 뭐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든 뭐 아니면은 뭐 관용에다가 뭘 쏘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 근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에. 근데 그거를 4번 했는데 4번을 한 거야. 근데 사건 A가 3번이 일어났으면 좋겠대. 그럼 우리가 원래 이거를 얘를 안 배운 상태에서 만약에 풀잖아? 그럼 어떻게 푸냐면 일단 케이스를 나눠요. 사건 A가 일어났다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았다를 X라고 할게요. 그럼 4번 했을 때 3번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무지성으로 케이스 잡아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이제 이 확률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뭐야? 처음에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도 일어났고 그 다음도 일어났고 마지막에 안 일어난 거지. 근데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인 거지. 그럼 우리가 고배 법칙에서 배웠죠. 이거 고배 법칙 상황이잖아. 딱 일어나고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고배 법칙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3번에. 근데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었으면 안 일어날 확률은 여사건이라고 해서 1에서 빼면 되는 거겠죠. 3분의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3분의 1 세제곱 곱하기 3분의 2에 1제곱 이렇게 쓰겠지. 근데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식을 너가 직접 만들어 봤다고 치면 첫 번째랑 어떨까요? 결과가 똑같죠. 똑같고 똑같겠죠. 결과가. 그럼 우리는 이걸 답을 3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1제곱이 결국 4가지 케이스가 다 똑같으니까 4를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4라는 게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요 경우의 수지. 근데 요 경우의 수는 동그라미 3개랑 x 하나를 배열한 거죠. 섞어놨잖아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표현할 수 있겠지. 이 경우의 수를 한 번에 셀 때. 3팩분의 4팩.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우리 하나 더 나아가서 이항정리 배울 때 있잖아. 이항정리 배울 때 이렇게 동그라미랑 X 종류 2개밖에 없는 상태에서는 이걸 이렇게 이해도 된다 했죠. 네 자리 중에서 동그라미가 들어갈 3자리를 결정해 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근데 이 동그라미가 자리 바뀌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죠. 즉 순서 상관없으니까 조합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동그라미를 두면 뭐야? 남은 자리는 그냥 X 두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4C3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자리 중에서 동그라미가 들어갈 세 자리를 골라주는 거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4C3 곱하기 3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1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독립시행 확률의 공식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체크를 해주자. 이 4가 뭐냐면 총 시행 횟수. 그리고 이 3이 뭐냐면 나오는 횟수. 그리고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었지, 일어날 확률이. 그럼 여기 3은 똑같은 말이는 거죠. 그리고 요 1은 안 나오는 횟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형광펜 칠해주면 됩니다. 다시 보다 N은 총 던진 횟수, 뭐 시행 횟수. R은 내가 원하는 게 나올 횟수. 그리고 P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그리고 R제곱이 나오는 횟수. 그러니까 P가 R번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저기 1-P는 안 나올 확률인 거죠. 그럼 R번 나왔으니까 총 N번 중에서 안 나올 횟수는 둘이 빼면 되겠지. 10번 중에서 3번 나왔다고 하면 안 나온 횟수는 7번인 거니까. 그래서 N-1죠. 이게 독립시행 확률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우리 저번 주에 했었던 이항 정리랑 조금 식이 비슷하죠. 우리 이항 정리 그거 개수 구할 때 하는 식. 네, 거기서 파생된 거예요. 신기하지? 2단원이 끝났어.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여유를 갖고 유형 연습을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에는 일단 오늘 아직 30분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문제 풀면은 또 헷갈리니까 한 10분 정도 쌤이 이제 개념 복습할 시간 드릴 거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유형 좀 연습해보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질문 받고 시간 남으면 3단원 통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에 좀 여유를 갖게. 오케이? 자, 일단 그래서 개념은 여기까지. 자, 일단은 이제 개념 확인 쪽에서 이렇게 한 문제씩만 쌤이랑 같이 해볼게. 자, 1-1번을 보면은 1부터 12까지 각각 하나씩 적힌 정 12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한 번 던졌대요. 자, 그때 가능한 표본 공간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너무 쉽죠? 5번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볼 때 우리가 이제 중복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좋겠지. 그리고 수학적 확률을 쓸 때는 중복된 게 아예 전부 다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2-1번으로 가볼게. 한 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A 합 B를 찾으라고 했죠? 그럼 합집합 찾는 거지.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하면은 2, 4, 6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나오는 건 5밖에 없지. 그럼 우리는 일단 합집합 하면은 답은 일단 3번에서 바로 끝나는데, 개념 공부 다시 하면 얘네들이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이를 이제 배반 사건이라고 이제 얘기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 한번 봐볼게요. 3-1번. 자, 3-1번을 보면 표본 공간 S에 대해서 1이랑 4랑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이제 물어봤죠. 그러면은 1하고 4하고 배반인 거니까 1하고 4하고는 겹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사건을 직접 만들 거거든? 그럼 사건에서 나타나는 원소는
2, 3, 5, 6 중에서만 이제 골라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사건의 개수를 이제 살 때는 예를 들어 2만 있어도 되지, 3만 있어도 되고, 2, 3만 있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2, 3, 5, 6에 대한 부분집합을 세면 돼. 부분집합의 개수. 사건 개수 할 때는 부분집합 개수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분집합 개수가 2의 n제곱이죠. 왜냐면은 2를 기준으로 나 2 가질래 안 가질래, 이렇게 두 가지. 3도 가질래 안 가질래, 5도 가질래 안 가질래, 6도 가질래 안 가질래 해가지고. 그래서 답이 5번이 나온다는 거. 여기까지 오케이? 첫 문제라 너무 다 쉽지? 자, 이번에는 4-1번인데, 자,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나오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세요. 자, 그랬을 때 PA 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럼 주사위를 하나를 던진 거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눈은 다르기 때문에 수학적 확률을 쓰는데 전혀 제약이 없어요. 그럼 그때 PA 값은 전체의 경우의 수인 6가지, 그리고 홀수는 3가지 가능하죠. 네, 그래서 6분의 3이라고 해서 2분의 1 이렇게 답 내주면 되는 거겠지. 자, 다음 5-1번도 보면은 이제 보시면 제목 적혀 있는 것처럼 수녀를 이용하는 확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학적 확률을 이제 우리 1단원에서 했던 그거랑 연결시켜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 할 때는 쌤이 틀을 잡아줄게. 지금부터 어떻게 멘트가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때가 항상 나와요. 그럼 때를 뚝 자르세요. 그럼 왼쪽 게 분모고요, 오른쪽 게 분자예요. 즉 왼쪽 게 전체 경우의 수인 거고, 오른쪽 게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A, B, C, D, E, F 전부 다 다르지? 그 우리는 수학적 확률을 쓰는데 전혀 제약이 없는 거야. 그럼 이거를 나열하자 했으니까 6팩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리고 분자는 C가 맨 앞에 있을 확률이래죠. 그럼 왜 6개를 깔았을 때 C가 맨 앞에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긴 전혀 상관이 없지. 그럼 저 5개만 배열하면 되니까 5팩. 그래서 약분하면은 6분의 5.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단원에서 했던 경우의 수가 그냥 분모분의 분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6-1번. 5개 숫자가 있고요. 다 다르죠? 수학적 확률을 쓰는데 전혀 제약이 없고요. 4개를 뽑아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들, 이렇게 때 나오죠. 그러니까 때를 잘라줘, 습관적으로. 그때 만든 수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랬지. 그럼 분모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세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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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지 가능하겠지. 그럼 5의 4제곱이라고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자는 짝수여야 되잖아. 그럼 짝수의 특징이 1의 자리가 짝수면 되죠. 그럼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2, 4 두 가지지. 그래서 여기에 2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 나머지 3개는 뭐가 있든 무조건 짝수는 이미 됐거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5의 세제곱. 약분 빠바박 해주면 5분의 2까지. 그래서 3번. 괜찮죠? 자, 7-1. 자, 이제 여기서부터 수학적 확률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1, 1, 3, 3, 5. 얘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돼 있죠. 어때요? 똑같은 게 있네요. 그럼 수학적 확률을 지금 현재 못 쓰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써서 답을 내고 싶어요. 그럼 뭐냐면 얘를 다 구분 지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결국. 그러면은 분모는 우선 5팩이 되겠지. 근데 이제 뭐야? 맨 앞에 1이 오라고 했죠? 그럼 5자리를 깔아놓고요. 여기에 지금 1이 오라 했으니까 그럼 1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 거야? 그렇죠? 다 다르게 봤으니까 2가지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1A를 썼다 치자. 그럼 남은 4개는 문제에서 뭐 아무 얘기도 안 했죠? 막 배열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팩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답이 5분의 2. 2번이 답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8-1번을 가볼게. 자, 8-1번을 보면은, 자, 또때 잘라주고, 1부터 9까지 9장의 카드가 적힌 수 중에서 임의로 3장을 뽑자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모가 9C3인 거지. 그리고 카드에 적힌 수가 모두 짝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3개를 뽑았는데 그 3개가 모두 짝수예요. 그럼 우리는 짝수 중에서 3개를 골라주면 되는 거겠지. 그 짝수가 2, 4, 6, 8, 4개가 있잖아. 그럼 분자는 4C3 이렇게 계산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쌤은 슈퍼 울트라 천재이기 때문에 네, 그냥 약분 바로 했습니다. 개쩔죠? 네, 나중에 다 고3 되면 이 숫자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마 외운 적 1학년 때 기억날걸? 안 나면 고3 때 다시 하면 돼. 자, 그리고 9-1번은 자,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확률이라고 돼 있죠? 자, 애초에 이거는 안 돼요. 중복조합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수학적 확률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여기 9-는 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울 때는 그거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중복조합으로 확률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는 갖다 버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10-1번을 보면은 A제약에서 이제 개발한 해열제를 발열 증상이 있는 300명한테 투여를 했대요. 300명. 많죠? 근데 120명이 증상이 호전됐대요. 그럼 문제가 증상이 호전될 확률을 구하래. 이렇게 많지, 명수가. 이게 통계적 확률인 거야. 그러니까 뭐다? 300명 중에서 120명 호전됐으니 호전될 확률은 300분의 120인 거지. 그래서 약분하면 5분의 2. 끝. 너무 쉽죠? 왜냐고 나는 1번만 풀고 있으니까. 자, 11-2번 1번 가볼게요. 자, 노란색 공 떼잘라주고 노란색 공 5개, 파란색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를 꺼내겠대요. 여기서도 이제 수학적 확률 얘기를 해야죠. 노란색 5개, 걔네끼리 똑같단 말이야. 파란 공 3개, 걔네끼리도 똑같단 말이야. 그럼 수학적 확률을 못 써. 근데 단순해? 우린 다 다르게 볼 거야. 그럼 총 8개인 거죠. 그 중에서 1개를 꺼내는 거지. 그러니까 8번. 근데 빨간 공이 나오면 에? 있어? 빵. 그럼 0. 당황하지 말라고. 0 나올 수도 있다. 오케이? 자, 이제 수학적 확률 개념이 다 끝났어. 그래도 개념 복습 조금씩 되지. 그러니까 이게 다시 계속 특강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지금 잡아야 되는 건 완전 생기초 개념 잘 잡아야 돼. 이게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 생기초를 기반으로 거기서 꼬아진 걸 해야 돼. 근데 겨울방학 때 생기초하고 바로 꼬아진 걸 하잖아. 아무래도 우리가 순서상 마플 교과서 이런 걸 다루니까. 그러면 이제 뒤지게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초 개념을 확실히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1-1 볼게요. 두 사건 A, B가 나와 있어요. 그럼 A가 3분의 1이고 B가 4분의 1이고 교집합이 6분의 1일 때 PA 합비거라고 돼 있지. 네, 합집합 공식 쓰면 돼요. 그냥 3분의 1에다가 4분의 1 더하고 그다음 6분의 1 빼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계산할 때 분모 통분시키면 되겠죠. 12로. 그럼 분자는 4, 여기 3, 여기 빼기 2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12분의 1. 덧셈 정리 계산. 자, 한 번 더. 2-1번을 보면은 A, B가 배반 사건이래요. 배반 사건이면은 교집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P, A 교 B가 공집합인 거예요. 그래 놓고 PB가 3분의 1이고 PA 합비가 4분의 3일 때 PA 값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 합집합 공식 또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합집합 딱 나와 있으니까. 그럼 4분의 3은 PA 더하기 PB에서 3분의 1 할 건데 원래는 교집합을 빼줘야 되잖아. 합집합 공식이 아니라.
근데 배발 사건이니까 교집합이 없어. 이 상태로 식이 끝인 거지. 그래서 PA를 계산하게 되면은 12분의 5 이렇게 나오겠네. 괜찮? 자, 3-1번도 봐볼게요. 표본 공간 S의 사건 A에 대해서 PA가 9분의 4일 때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래요. 여사건이죠? 그럼 뭐야? 1 빼기 PA. 그래서 계산하면 9분의 5. 이런 걸 너네가 풀고 내가 어려운 걸 해줘야 되는 거야. 그지? 사다시 겁나 쭉쭉 나가죠 지금. 자, 다음은 서로 다른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또 때 나오죠. 그럼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분모는 2의 4제곱 16이겠지. 그랬을 때 자, 적어도라는 멘트가 나왔어요. 그럼 일단 적어도가 나오면 1차적으로는 전체 빼기 부정을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그걸 구하는 과정이고 가나에 알맞은 수를 PQ라고 했을 때 둘이 곱한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보면은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A의 여집합은 동전 4개가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최소 하나가 앞면인 거야. 그 앞면이 하나일 수도 있고 앞면이 2개일 수도 있고 앞면이 3개일 수도 있고 앞면이 4개일 수도 있지. 그럼 그거의 반대는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지. 자, 이제 문제 왔으니까 얘기할게요. 여사건을 기본적으로 쓸 때가 언제냐면 아까 쌤이 케이스가 너무 많을 때 냈거든. 그럼 적어도 동전 앞면이 하나 이상은 나온다는 것은 케이스를 아까 4개를 잡았어야 됐지.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야 케이스가. 근데 그거를 부정시켜 보니까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지. 전부 다 뒷면 나왔을 때요. 그러니까 이렇듯 케이스가 너무 많을 때는 적어도라는 멘트 말고 그냥 케이스가 너무 많아. 그때 자연스럽게 한번 여사건을 해보는 거야. 그럼 케이스가 적으면 여사건을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여사건도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모르겠어. 뭐 여사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그냥 생짜로 푸는 거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동전 4개가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은 한 가지밖에 없죠. 뒤 한 가지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때 확률은 1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아까 16이라고 세놨으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는 1에서 빼면 되는 거죠. 나한테 필요 없는 거니까. 그래서 16분의 15. 문제가 뭐야? 아, 둘이 곱하라고 했구나. 그럼 둘이 곱하니까 답이 4번이 되는 거지. 됐니? 자, 5번을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1번은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 중에서 대표 4명을 뽑겠대죠. 자, 뽑는 건 순서 상관 안 하고 뽑는 거니까 8시 4가 분모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뭐야? 여학생이 1명 이상 포함되라고 돼 있지.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게 4명을 뽑는 거니까 여학생이 1명 뽑힐 수도 있고 여학생이 2명 뽑힐 수도 있고 여학생이 3명 뽑힐 수도 있지. 케이스가 3가지란 말이야. 그럼 많아. 6건 해보는 거야. 그럼 여학생이 1명 이상이라는 것은 그거 6건은 여학생이 1명도 안 뽑힌, 즉 남학생만 뽑힌 경우의 수죠. 그럼 그거 하나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때 쓰는 게 6건이라는 거지. 그래서 1 빼기 딱 해주고 남학생만 뽑히는 경우가 뭐예요? 5C4죠. 그 쌤이 슈퍼 울트라 천재이기 때문에 이걸 암산으로 그냥 11분의 11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문제 풀어봤고, 자, 그럼 수요일에는 이제 문제 이어서 같이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시간이 당연히 남을 거거든요. 그러면 통계 개념을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